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무브 시간인데요. 이 시각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참 이번 우리 한 주 그래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한 주간의 글로벌에 대한 시장 분석을 ETF를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바로 가보죠. 어땠나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2만을 돌파하면서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PPI가 예상을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뭐 명확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내년에 과연 이런 통화 정책이 어떤 기류로 흘러갈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쪽의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M7 기업들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주가 살짝은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일주일 우리가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조정 흐름, 숨고르기는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시세 흐름은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 특히 주도 섹터의 흐름들, 주도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차트를 쭉 보면서 1위부터 저희가 순위별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화면 보여주시죠. 자, ETF 주간 상승 수익률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좀 있고, 구글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양자 컴퓨터 때문에 이번 한 주 엄청 또 뜨거웠던 구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나 수익률, 기간 수익률 40% 부럽네요. 네, 역시나 항상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좀 깡패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상품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 이렇게 순위를 좀 만들었는데 사실 상위권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월가 쪽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이제 FSD,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600조 넘어갔다.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스페이스 X, 거기다 테슬라 여러 가지 이제 보유한 회사들의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테슬라는 지금도 훌륭하지만 몸집이 더 커질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주간 판매 최고 기록을 경신을 또 전기차 판매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골고루 잘 해나가고 있고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초래를 하면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더욱더 수익성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기대할 요인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왔던 구글, 구글은 어땠나요? 좀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테슬라의 어떤 파워에 눌려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구글은 한 3개 정도 상품이 있더라고요. 3개 정도. 네, 근데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글 양자칩 밀로우를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틀 연속 상승세를 시연을 해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는 엄청난 화두예요.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아이온큐라던가 리게티 굉장한 시세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시세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의 발전들은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국 ETF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셨는데 저 중에서 가장 대표님 눈에 들어왔던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네, QQQU라는 상품입니다. QQQU, 어떤 내용일까요? 약간 생소한 상품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 M7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그런 ETF 상품입니다. 테슬라 좋은 이슈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구글도 양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챗 GPT를 탑재한 아이폰을 또 선보이는 이슈까지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골고루 주도주의 면모들을 좀 보여줬고
그 전체적인 종목들에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또 상장이 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셔도 이미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한번 눈여겨보셔도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약간의 숨고르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눌림목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은 상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ETF를 통해서 한 주간의 시장 성향을 파악해 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 한번 가봐야죠. 국내 ETF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이번 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주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사실 국내 시장 얘기할 때 짧은 탄식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안 그런 게 이번 주는 예상보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늘 방송 중에서도 오늘만 같아라라는 네. 말을 좀 썼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해설을 좀 해주시죠. 계속 좀 불안감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번 주에 계속 보여줬는데요. 네네. 일단 뭐 주말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살짝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거.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아직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이 해소가 돼야지 좀 더 단단한 수급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올라올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ETF 상품 같은 경우엔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두드러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항상 우리가 거론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 뭐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네, 조선 이런 쪽이 굉장히 순위권의 상위에 좀 링크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반갑네요. 네, 골고루 산업군이 다 같이 올라와야지 시장 자체가 그렇죠. 좀 올라오는 게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ETF를 보니까 시장에서 한 주간 그래도 어떤 좀 기대감이 좀 담겨져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역시 1위는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두운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를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법 우리나라랑 SK하이닉스만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서 못 받은 유일한 두 기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반가운 건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보조금 수령이 지금 우리나라 두 기업만 빠져 있는데 네. 향후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해야죠. 네, 실적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뭐 중국의 공급 과잉 그리고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악재 해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은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특히 소부장 기업들이 또 3, 4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부장 안에서의 대형주들의 흐름도 좀 기대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HBM4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기대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지은 대표 눈에 들어오는 한국 ETF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미디어 콘텐츠 쪽. 미디어 콘텐츠. 네, 뭐 잘 거론이 되지 않는 쪽이긴 하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2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개봉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네. 전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6일에 이제 OTT 개봉이 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골든글로브의 후보로 그래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웨이브와 티빙의 또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OTT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못 올랐는데 최근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내년에 기대작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수목 드라마 기대할 수 있는 슬롯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한 기대감 좀 살아나고 있고 네. 특히 미디어 콘텐츠 쪽은 연말 연초가 항상 시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이슈를 받아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오징어 게임 2의 흥행 여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눈에 들어오는 ETF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한 줄 평 오늘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줄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일정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 주말 일정 잘 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한 주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악재를 좀 파하고 기분 좋은 시장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죠. 감사합니다.